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장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쟁의 공포가 다가왔다라고 써있는 건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다행히 0.04%로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 기관의 매수가 지수를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매물 출회와 함께 2% 넘는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니케이 지수, 항생지수, 홍콩 H지수는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증시와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계속해서 내림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오후장에도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일단 이 전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이 전쟁 리스크 안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증시를 지켜봐야 하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사이에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를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 전쟁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냐, 단기 이슈가 될 것이냐, 중장기 이슈가 될 것이냐, 이 확장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 전쟁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 길게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의 충격도 더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까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마스 그 무장 세력의 배후가 이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설까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증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또 국제 유가 급등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이 유가가 원유들이 많이 오고 가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공급이 감소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원유의 추가 상승이 이어지겠죠.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 자체에서는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덕분에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댈러스 연은 총재도 그렇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다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면 이에 대한 스탠스도 변경될 확률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 방산주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공백에 온기가 들어왔으니 이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방산주들이 조금 더 모멘텀과 이 시선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석유 공급이 이 감소가 계속 지속돼야지 상승도 계속 될 것이다. 반대로 이 공급이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유가가 상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측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유가 상승 프리미엄이 5에서 10달러 정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또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특히 집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집중을 받는 종목을 좀 모아봤는데요. 방산 쪽과 위성 쪽 모두 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위주,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의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쪽이 빅텍과 퍼스텍이고요. LIG는 X1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기간 조정을 길게 겪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바닥에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쪽은 조금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별적인 시선이요. 빅텍과 퍼스텍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슈 하나로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빅텍은 특히 2분기에 적자 전환까지 기록하면서 실적도 부진한데 일단은 시장에 그 관심을 가장 많이 안고 가고 있는 쪽이고 현대 로템은 시가총액이 좀 괜찮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폴란드 2차 계약 지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은 쪽은 LIG 넥스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수주가 늘어나더라고요. 게다가 이 종목 안에서 가장 크게 거래량을 가져간 종목도 바로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자, 정유주들은 어떨까요? 오늘 시장에 집중을 받았던 정유주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유가 관련주도 오늘 강했고 특히 가스 관련주들 시장의 집중도가 높았고 급등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바닥에서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GS나 S-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달, 8월 달에도 정제 마진의 수혜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상회할 전망인 S-오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외형 성장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선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쪽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장중에 아침쯤에 반도체 투톱이 막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후장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일단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 정부 쪽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사실상 무기한 허용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에 D램, 후공정, 낸드 플래시 많은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도체 장비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장비를 쓸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호재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반도체 업계에서 전해집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아직까지 그 가드레일 규정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안에서 웨이퍼 투입량이냐 또 EUV 장비 반입 제한 그리고 결국은 D램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숨을 돌렸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이고요. 특히 앞서서 보셨던 중국 공장 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미국이 앞으로도 중국한테 좀 강경한 기조를 펼칠 텐데 그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국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장비를 쓸 수 있게 돼서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다시 오늘 집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HBM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승기를 거머쥐었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 향, 삼성전자 향 장비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STI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다올투자증권에서 STI를 반도체 업종 중소형준의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 현재 주가가 2만 6천 원 정도니까 2배가량 주가의 상승룸을 열어두게 된 거죠. 신규 장비 매출이 올해 12%에서 내년도 26%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라고 오늘 주가 흐름도 삼성전자 향보다는 SK 하이닉스 향이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추가적으로 짧게 더 보겠습니다. 이 시기 적절하게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 IMT가 좀 상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종목은 장비주가 아니라 건식 세정 기업입니다. 반도체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건식 공정으로 떼주는 건데 기존의 습식 공정보다 이 건식 공정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성장세를 돋보이고 있고 IMT가 이런 가운데 내년도, 내후년도 영업이익까지 꽉 잡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IMT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